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자주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통계학이 탄생하던 시기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1908년 아일랜드 더블린의 맥주 공장에서 일하던 가스티 역시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실험을 반복하고 싶었지만 재료도 표본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소표본만으로도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 즉 T검정과 T통계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불확실성을 계량적으로 다루려는 그의 시도는 통계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해도 분석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등 변수의 척도 유형에 대해 확인하고 시각화와 연결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다운받아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인 data.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원도 관광, 교통, 인구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볼 데이터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춘천시 관광지 및 상권 정밀 기반 이용자 실태 현황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춘천시 관광지 및 상권 정밀 위치 기반 이용자 실태 현황으로 검색하시면 데이터를 찾아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에 이용할 데이터는 강원도 관광에 관련된 데이터이지만 학습자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하실 때 내가 흥미있는 주제가 있으시면은 관련된 주제를 검색하셔서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시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렇게 직접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 올려져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는 것은 어떤 형태의 구조로 데이터가 올려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심과 동시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 데이터를 찾아보시면서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 어떤 주제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찾았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CSV 또는 엑셀 형태의 데이터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신 파일을 챗GPT의 데이터로 업로드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를 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GPT에게 요청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데이터의 구조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첫 다섯 줄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전체 행을 보시게 되면은 98만 4,662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열은 지금 17개의 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개의 열에 대해서 그래서 각 열마다 입력이 돼 있는 그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주요 변수로 상호명, 날짜, 업종, 위도, 경도,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읍면, 동과 같은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용자 수, 그 다음에 그 이용자 수 중에서의 남녀의 비율과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 이용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데이터 기준 일자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기는 하지만 업로드 하시기 전에 엑셀에서 이 파일을 먼저 열어서 살펴보시는 것도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각 변수의 척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변수의 척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봤었던 강원도 그 관광 데이터에서도 여러 가지 상호명, 그 다음에 남녀 비율,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변수의 척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척도별로 연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목 척도는 빈도수나 최빈값만 의미가 있고 평균이나 분산을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서열 척도는 순위 비교나 중앙값은 가능하지만 값의 간격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등간 척도는 차이 비교는 가능하지만 절대 0점이 없으므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율 척도는 값이 0을 가질 때 부재, 없음을 의미하므로 모든 연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척도 유형에 따라서 수치 요약과 통계 분석에서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통계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고 변수를 보셨을 때 이 변수들이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어떤 통계량을 계산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척도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 변수가 어떤 척도냐에 따라서 카이 제곱 검정, T 검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 완전히 다른 통계 기법을 써야 합니다. 이런 통계 기법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척도 유형에 따라서 그 통계 기법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어떤 척도 유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이용자 수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용자 수와 날씨의 온도가 상관있는지 알고 싶다던가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명목형으로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연속형, 비율로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맨 처음에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정하고 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역시 분석에 대한 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시각화하는 방법의 선택 기준이 되게 됩니다. 명목형 같은 경우에는 막대나 모자이크 도표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서열형 자료에서는 막대나 누적 막대 같은 것들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연속형 데이터는 히스토그램이나 그 다음에 상자 그림, 탄점도 같은 것들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척도 유형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부적절한 통계량을 계산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척도 유형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맨 처음으로 범주형 척도인 명목 척도를 보겠습니다. 명목 척도는 대상을 단순히 범주로 구분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특징은 크기나 순서가 없고 산술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평균 같은 개념은 적용할 수가 없고 빈도와 비율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명목형 척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별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 혈액형에서 A형, B형, AB 형, O형으로 구분하는 것들,
전공을 경영, 통계, 심리로 구분하거나 주민등록번호는 숫자이지만 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명목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축구선수의 등번호도 역시 순서가 아니고 단순히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기 때문에 명목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숫자가 들어있어도 크기나 순서가 의미가 없으면 명목적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살펴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성별이라는 변수의 결과값에 남자, 여자라고 글씨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남자를 0, 여자를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도 0과 1은 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할 수 없고 빈도와 비율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열형 척도를 보겠습니다. 명목 척도처럼 범주 구분이 가능하면서도 여기에는 순서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특징은 크기 비교는 가능하지만 간격이나 비율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이나 순위 통계 사용만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의 결과로 등수를 매길 때 1등과 2등의 간격과 2등과 3등의 간격은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이나 순위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평균을 계산하거나 분산을 계산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리커트 척도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서열형 척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 학년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만족도 같은 경우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각 명목 척도와는 다르게 순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등수도 서열형 척도에 해당합니다. 소득분위 같은 것들도 순서에만 의미를 있게 되고요. 매운맛 단계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5단계로 서열이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간격이 동일한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열형 척도는 마치 연속형 척도처럼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범주형 척도에 해당하면서 명목형 척도와 같이 이름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값들 간에 순서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형 척도인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는 측정치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형이 없기 때문에 비율 비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덧셈과 뺄셈의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보시게 되면은 온도, 시험 점수, IQ 점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20도에서 10도와 30도에서 20도는 같은 차이이지만 20도가 10도의 2배라는 비율 해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0점이 없다는 것도 시험 점수에서 0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고 온도도 0도라고 해서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0점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형 척도인 비율 척도입니다.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등간 척도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산이 가능하고 평균, 중압값, 비율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 키, 몸무게, 시간, 거리, 나이 등이 비율 척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0원이 될 수 있고 키나 몸무게도 0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0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씨 온도의 0도는 온도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 척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행사나 식당에서 만족도 설문을 해본 적 있으시죠?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리커트 척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를 5점 또는 7점처럼 태도나 만족도를 단계로 고르도록 하는데 이런 리커트 척도는 원칙적으로는 서열 척도에 해당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차이가 보통과 그렇다의 차이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리커트 척도를 등간 척도처럼 다루기도 하는데요. 다음에 4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리커트 척도를 등간 척도처럼 다루기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범주가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응답의 범주가 5점 이상 또는 7점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단계를 촘촘하게 하게 되면 1점의 차이가 체감상 비슷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연속선 위에서 개인의 지각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이고요. 아니면 0에서 10점 또는 0에서 100점 사이의 값으로 더 촘촘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등간 과정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3점만 있는 경우, 부정, 중립, 긍정만 있으면 한 칸의 차이의 의미가 들쑥날쑥해져서 평균 표준편차 해석의 타당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응답 라벨이 대칭적이고 균등해야 합니다. 응답의 범주의 양 끝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라고 두고 가운데에 중립을 둔 5점, 7점 척도가 전형적입니다. 또 중간 단계 표현도 약간, 보통, 꽤처럼 강도가 일정하게 느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 라벨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기운 라벨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약간 동의, 동의, 매우 동의, 완전 동의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라벨을 사용하거나 왼쪽의 라벨은 전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른쪽의 라벨은 매우처럼 강도의 폭이 다른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는 간격이 균등치 않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등간 과정을 피하고 순위 기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로 표본이 충분하고 분포가 매끄럽고 대칭적이어야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수십 명, 수백 명으로 충분하고 히스토그램이 계단처럼 매끄럽게 퍼져 있으면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해석의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반대로 응답의 분포가 한쪽 끝에 몰리는 경우 또는 하나의 범주의 응답이 쏠림이 심하게 되면 등간의 가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단일 문항 하나만 분석할 때보다 동일한 개념의 문항 4가지 이상을 합산 평균한 척도가 오차가 줄어들어 등간 과정이 더 타당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항만으로 만족도를 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의 기분, 문항의 문구의 미묘한 뉘앙스와 같은 우연한 오차가 점수에 반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점 리커트로 행사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한 문항만 사용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같은 학생이더라도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3점이나 4점의 응답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개념을 묻는 문항을 최소 4개 이상의 질문으로 해서 각 문항의 우연한 오차를 상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와 더불어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행사에 또 참여하고 싶은가와 같은 행사의 만족도에 관련된 문항들을 4개 이상을 질문해서 문항의 우연한 오차를 상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평균,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계수, 회귀 분석을 하여도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앙값, 사분위수와 순위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2배 만족과 같은 비율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리커트는 기본적으로 서열척도이고 필요와 조건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등간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의 타당성을 늘 점검하면서 이런 4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서 내가 등간 척도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척도와 통계 검정 방법의 선택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명목 척도입니다. 전공, 성별처럼 이름으로만 구분되는 변수들은 빈도와 비율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카페, 음식점,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업종이 성별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를 분석한다면 명목 척도와 명목 척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서열 척도는 순서만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중앙값, 사분위수로 요약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스피어만 상관처럼 순위 기반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등간과 비율 척도는 값의 차이와 평균이 의미가 있는 수치형입니다. 두 수치형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 예측은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단 간 평균 비교는 독립 변수는 명목형으로 종속 변수는 수치형인 경우에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단 간 비교에서 집단이 2집단인 경우에는 T검정을, 3집단 이상인 경우에는 아노바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척도 유형을 척도 유형을 판단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관광지 및 상권 정밀 위치 기반 이용자 실태의 변수 중에서 명목 척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상호명, 업종, 시도, 시군구, 읍면 등은 명목 척도입니다. 상호명은 대상에 이름표를 붙여 구분할 뿐 크기나 순위 개념이 없으므로 명목 척도입니다. 날짜는 등간 척도입니다. 캘린더의 날짜는 원점이 임의이기 때문에 며칠 간격의 차이가 의미가 있지만 배수 비교가 성립하지 않아 등간 척도입니다. 단 날짜가 아닌 경과 시간이라면 절대 0점이 생겨서 비율 척도가 됩니다. 이용자 수도 비율 척도입니다. 이용자 수는 0명이 절대 0점을 의미하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율 척도일 뿐만 아니라 200명은 100명의 2배처럼 배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율 척도입니다. 남성 비율, 여성 비율, 10대에서 50대 비율은 모두 비율 척도입니다. 0%는 없음을 의미하고 40%는 20%의 2배처럼 배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율 척도입니다. 앞에서 각 변수의 척도 유형을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통계 검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척도 구분에 기반한 T검정 예시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우선 독립표본 T검정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IB라고 하는 것은 Independent Variable의 약자로 독립변수를 의미하고 DV라고 하는 것은 Dependent Variable의 약자로 종속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Independent Variable을 업종이라고 하고
카페와 음식점 두 가지로 구분이 된 변수라고 한다면 종속 변수는 이용자 수로 되어 있고 아까 이용자 수는 비율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게 되면 두 업종의 평균 이용자 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별 중심으로 비교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성별로 놓고요. 남성 이용 비율이 높은 업종과 여성 이용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종속 변수는 평균 이용자 수 또는 특정 연령층의 비율로 놓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성별 중심으로 업종별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응 표본 T검정도 할 수 있는데요. 계절에 따른 이용자 수의 변화를 비교할 때 해볼 수 있는 분석이고요. 독립 변수는 여름과 겨울 같은 시기로 정했고 같은 상호에 대해서 두 시점의 데이터가 측정이 된 상태입니다. 종속 변수는 이용자 수로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명목형, 종속 변수는 연속형으로 T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일 표본 T검정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없이 종속 변수에 특정한 기준값을 적용해서 기준값과 데이터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카페의 평균 이용자 수가 기준값으로 설정한 100명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을 때 단일 표본 T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독립변수는 업종, 즉 카페와 음식점 두 집단이고 종속변수는 이용자 수입니다. 이용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 척도이면서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 기술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술 통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음식점이 총 몇 건이 있는지가 N은이라고 해서 표본의 크기가 나와 있고요. 음식점은 27만 8천 건이 있게 되고 카페 데이터는 3만 4천 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평균값도 나와 있는데요. 평균 이용자 수는 음식점의 경우 820명 정도, 카페의 경우 725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두 집단 모두 5,000건에서 6,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큰 편이고 최소값과 중앙값, 최대값의 범위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T검정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술 통계 결과와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챗GPT에 업로드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한 번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기술 통계와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이 모두 실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T검정의 결과, 검정 통계량 T는 마이너스 3.01로 유의 확률 P의 값이 0.0026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0.05보다 훨씬 작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무가설, 카페와 음식점의 평균 이용자 수와 같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인 카페와 음식점의 평균 이용자 수는 다르다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즉, 카페와 음식점은 평균 이용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척도를 구분하고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분석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채팅창에서 파일 업로드 후 데이터 애널러스트로 전환해 기술 통계를 수행하고 CSV, PNG,
txt 등 재현 가능한 결과물의 파일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변수의 척도 유형에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각화와 검정의 연결해 분석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